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적 탐구이자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아픈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떠나간 해피형 연인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거치는 7가지 심리적 단계와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방식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건 내가 부족해서야. 내 사랑이 과했거나 내가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자 합니다. 이별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강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질려서 혹은 관계를 완벽히 정리했기에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확함이나 평온함, 감정적 성숙함 속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떠났습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신경 쓰는 그 마음이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회피형 애착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밀함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도 깊어서 대부분의 회피형들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갈등이나 통제,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관계와 연결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단순한 낭만을 넘어 진정으로 깊어지기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이 보여지고 약점이 드러나고 발가벗겨진 듯한 취약함을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생존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고 잠수를 타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내가 부족했구나, 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웠구나 하고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는 사랑을 받아낼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정한 심리학적 현실입니다. 회피형 성향은 보통 어린 시절의 감정적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시당하거나 묵살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았던 경험들. 그들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했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능력을 키웠고 거리두기를 자신을 지키는 방어기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을 주고 곁에 있어주고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 큰 위험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감정적으로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그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너무 과해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피하도록 훈련받아온 바로 그것, 취약함이라는 스위치를 눌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별 직후의 초기 며칠, 몇 주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떠난 것이 강인함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안도감을 느끼고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지대, 즉 감정적 거리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감각을 평화로 착각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거짓된 자유는 진실이 아니라 그저 신경계의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 혼란이 가라앉고 진정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에서 정말로 사라지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느꼈던 안도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의 냉담함을 정당화했던 온갖 정신적 자기기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그 강인함이 사실은 나약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비춰줄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감정적 공간을 묵묵히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회피형은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라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함께 담아낼 그릇이 부족해서 떠난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화해야 할 수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감정적 숙제이고 그들의 치유 과정이며 그들이 직면해야 할 거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 중 다수는 당신의 부재가 주는 고통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기 전까지는 그 숙제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여기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곱씹고 그들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는지 자문하는 동안 그들은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하지도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주 모드에 있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투쟁 혹은 도피 상태, 그리고 도망치는 행위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언제나 강력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별의 서사를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과 다른 버전의 이별 이야기에 계속해서 당신의 힘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도 감정적 안전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람을 계속해서 미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에게 일관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구걸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하고도 두려운 무언가, 즉 진정한 연결을 건드렸기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취약함 앞에서 합선되어 버리는 신경계의 오류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별을 이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설명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냉담함이 당신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된 패턴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는 것. 사랑에 가까워질 때마다 그들을 고립으로 되돌려 보내는 고장난 감정적 GPS.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떠남이 당신에 대한 유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회피였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빈 공간. 그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신성한 땅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누군가가 도망칠 때 가만히 서서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감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영원히 바뀝니다. 당신이 그들의 퇴장을 있는 그대로, 즉 강함이 아닌 두려움으로 보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히 마주할 수 없었던 빛, 그들이 품을 수 없었던 빛, 그리고 언젠가 침묵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질 때 그들이 문득 기억하게 될 바로 그 빛. 그날이 온다 해도 만약 온다면 당신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미 떠나 이미 빛나고 있으며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머무는지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한 가지 위험한 거짓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피형 연인이 돌아올 때 그것은 무슨 거창하고 낭만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도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멋진 순간도 아닙니다. 사랑이 마침내 해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혼란입니다. 마침내 불편함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한 감정적 부조화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냉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회피형이 돌아올 때 그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당신을 당신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했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이 너무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당신의 부재가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더 깊은 무언가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환상이 현실의 무게 아래 깨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피형들은 단기전에 능합니다. 그들은 떠날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강력하다고,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마침내 숨쉴 공간을 되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공간은 곧 안전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친밀감이라는 인식된 위협으로부터 탈출했기 때문에 안정됩니다. 이별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수천 가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었다거나 관계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다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시스템은 축배를 들고 감정의 벽은 다시 세워졌으며 잠시나마 그들은 다시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회피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처 방식일 뿐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혼돈이 가라앉으면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슬그머니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당신이 보내지 않는 메시지들,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거두어들인 에너지, 그들은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우주를 맴돌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들을 뒤흔듭니다. 그들이 사악하거나 교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두려움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속삭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거라면 어떡하지? 그 목소리, 그 불편함, 그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내가 성장했고 이제 준비가 되었어라는 고결하고 자기 성찰적인 고백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소심한 안부 확인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무심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동시에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 회피형은 좀처럼 취약함을 드러내며 관계에 다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의 온도를 시험해 봅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감정적 장벽을 마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고통, 즉 당신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을 덜기 위해 연락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판세가 뒤집힙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한때 차지했던 그 공간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멋대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신 발견하는 것은 빈 공간입니다. 외로운 종류의 공허함이 아니라 강력한 종류의 공허함. 이 공간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고 선언하는 듯한 빈자리. 이제 단절감을 경험하는 쪽은 그들입니다. 침묵 속을 헤매는 쪽도 그들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직도 자신에 대해 무언가 느끼기는 하는지 궁금해하는 쪽도 그들입니다. 이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자신을 겸허하게 만들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화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도를 원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안도,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안도,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봐준 유일한 사람을 밀어낸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인지 부조화로부터의 안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약함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귀한 이면에 있는 심리를 해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후회를 준비됨으로 해석하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인 그 순환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당신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혼란입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안정을 찾아 손을 뻗는 그들의 감정 시스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의 불확실성을 헌신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감정적 기능 장애가 불러온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무르는 것. 불편함 속에서도 머무르고 가까움 속에서도 머무르고 진정으로 알려진다는 거울 앞에서도 머무르는 것.
대부분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모호하고 의도가 흐릿하며 에너지가 불안정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피형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후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필요해라는 깔끔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 없이 길을 잃었지만 여전히 내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지저분한 독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 당신의 신성한 과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그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지켜주었던 안전한 공간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고 싶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수용 능력의 변화, 즉 진정한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낡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변을 맴돌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버전의 그들을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그들을 사랑했던 내 모습이 그리운 것인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동기이며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고리에 가둘 것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그들의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들의 귀환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너무 늦게 기억해냈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리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나 사랑이 진짜가 되려 할 때 도망쳤던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덜 외롭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기대하는 상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버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미 성장하여 벗어난 그 패턴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후회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준비됨과 함께 돌아옵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품을 수 없었던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찌꺼기에 만족하지 않는 버전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배울 용기가 없었던 교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게 두고 당신은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의 컴백이 당신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종결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확인시켜주는 확증임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할 줄도 몰랐던 사람에게 선택받아야만 했던 과거의 당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이성과 마음, 그리고 영혼으로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회피형 연인이 당신 부재의 무게를 느끼고 후회가 밀려온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입니다. 회피형들은 단지 친밀함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든 당신의 것이든 모든 취약함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에게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기에 그런 종류의 노출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떠날 때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다릴 것이라고, 그들의 유령에 감정적으로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문을 두드릴 경우를 대비해 문을 살짝 열어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쓰라림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작아진 채로 머물 것이라고,
당신의 삶이 그들의 부재 속에 멈출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추적을 멈추고 상처 흘리기를 멈추고 합리화를 멈추고 치유를 시작할 때 신성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바로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력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책을 읽기 시작하고 헬스장에 가고 감정적 뱀파이어들을 끊어내고 자기 조절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더 날카로운 경계선을 가지고 더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 가치를 온몸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회피형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 상태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별 후에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당신이 솟아오르는 동안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상승하고 발전하며 매력적이 되어갑니다. 주목받으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보며 단지 당신을 그리워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감히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나였나? 왜 좋은 순간에 도망쳤지? 왜 나는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없지? 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나 없이 더 행복해 보이지?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당신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이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버전의 당신을 만들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들은 따라잡기 위해 허둥지둥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모든 불꽃을 담아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누군가가 떠났던 그 수준 그대로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후회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본다고 해서 당신 곁에서 걸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을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회피형 사이클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으로 격렬하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재등장입니다. 완전히 변화하고 감성 지능이 높으며 안정적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구조가 흔들리고 전략이 실패했으며 당신 없이도 괜찮을 것이라는 환상이 깨진 사람으로서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 재해가 아닙니다. 웅장한 음악도 깔끔한 사과도 없습니다. 대신 어설프고 어색하며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당신이 원할 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돌아옵니다. 명확함 때문이 아니라 불편함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 부조화 때문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단지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패턴과의 대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환은 사랑의 편지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새벽 1시 13분에 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에 대한 모호한 이모티콘 답장과 함께 내 생각이 났어라는 말과 함께 옵니다. 대담하지 않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세계에서 불안을 느끼고 한때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해받았다고 느꼈던 곳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치유도 재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위안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모르고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귀환을 그들이 변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근접성, 접근권, 그리고 자기 마음속 폭풍우 속에 익숙한 항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회피형은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루고 묻어버리고 바쁨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만 슬픔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것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뉘우침과 준비됨의 차이를, 죄책감과 성장의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피형 연인은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대해, 사라져버린 방식에 대해, 당신의 필요를 폄하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귀환이 구원이라고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성, 당신의 치유된 마음은 그 순간을 갈망이 아닌 진실의 필터로 걸러내야 합니다. 그들의 귀환에는 책임감이 따릅니까? 아니면 변명이 따릅니까?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 대해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집착합니까? 그들은 안정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향수에 매달립니까?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사이클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떠났던 시절의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준비된 채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상태로 나타나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역학을 복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지능이 당신의 방패가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당신의 기준, 가치, 경계를 확고히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빵 부스러기를 보고 연애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당신을 부서뜨렸던 그것이 욕망의 옷을 입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재등장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다음에 올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징후를 보이고 존중과 존재감, 정직함으로 새로운 당신 곁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새로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여전히 같은 두려움, 같은 갑옷,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기사랑의 행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당신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존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재회라는 형태의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신을 밀어냈던 똑같은 도구로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에게 비춰보는 거울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온전해져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기 위해 돌아올 때, 그때, 오직 그때에만 그들을 다시 가까이 두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때까지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아직 문이 열려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명확함을 가지고 걸어들어와 일관성으로 머뭅니다. 당신의 성장은 미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누군가의 혼란이 당신의 교차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돌아오게 두되 그들이 결코 마주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버전의 당신을 만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